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MPL로 이 물건을 작업한 이유에 대한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영동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 글의 장점은 조금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현재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장점이긴 합니다. 과거 글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제가 과거에 워낙 써놓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벌써 거의 뭐 4년 가까이 됐던 글인 거죠. 그래도 현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는 뭐 원리 분석이 집중되다 보니 특별히 법이 바뀌거나 좀 뭐랄까 대책들이 발표가 돼도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MPL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등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자, 보시면, 먼저,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이때 신협에서 설정했습니다. 1억 1천만 원이요.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감정가가 1억 7,700이니까, 1억 천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좀 순서가 조금 날짜를 좀 보셔야 되는데 2014년 10월 16일 날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가 문제가 없었는데 2015년 2월 13일 이 날짜를 좀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2015년 2월 13일 날 이때 바로 대부업체에서 근저당을 4,35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2015년 2월 13일 날이요. 2015년 2월 13일 날 대부업체에서 4,350만 원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같은 날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500만 원. 이거는 최우선 면제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함이죠. 제가 종종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 즉 방빼기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4,350 그 다음에 500만 원 합치면 4,850에 1순위 근저당까지 합치면 뭐 1억 6천 가까이 되는 거의 뭐 집값이 거의 호가하는 정도에 다 채웠습니다. 2015년 2월 13일 날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단 설정할 때 질권과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추후에 삭제가 됐으니까 일단 빼고요. 그다음 보시면 2015년 2월 13일 날 이 대부에서 4,350만 원 설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2월달 2월 13일 이후에 2015년 8월 18일 날 보시면 8월 18일 보이시죠? 두 번째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약 6개월이 흐른 후입니다. 6개월 흐른 후에, 처음에 신협에서 설정했던 근저당, 이 근저당이 확정채권 양도로, 자산관리 대부에게 넘어갑니다. 자산관리 대부에게, 근저당권 이전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설정했던 이 근저당조차도, 같은 날짜에 확정채권 양도에 의해서 같은 자산관리 대부로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신협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했을 때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나 두 번째 자산관리 대부가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이 있나요? 자산관리 대부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끌어쓸 수 있는 돈을 전부 다 끌어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관리 대부에서는 곧 이 물건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채권이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2월 13일 날 근저당 설정했는데, 8월 18일 날, 자산관리 대부로 인해서 바로, 위에서도, 이 신협에 있던 것도 근저당으로 바로 8월 18일 날 지키고 있다가 자산관리 대부로 바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뭐 거의 뭐 연체가 되자마자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연체가 되자마자 이렇게 확정채권 양도로 자산관리 대부 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린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뭐 2순위야 그렇다 치지만 1순위 신협 같은 경우는 신협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확정채권 양도로 자산관리 대부 쪽으로 이렇게 넘길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연체이자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협에서 하는 뭐 유동화로 넘길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자산관리 대부로 넘어와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이 물건에 있어서는 물건의 값어치가 시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억 7,700보다는 훨씬 더 적게 근저당이 잡혀 있으므로 굉장히 값어치가 좋은 우량채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량채권을 이 자산관리 대부에서는 이렇게 확정채권 양도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확정채권 양도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산관리 대부는 여기 두 번째 설정한 여기 이 처음에 설정한 대부와 좀 가는 사이이지 않을까
여기 있는 대부와 아는 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연체가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낚아챈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낚아챈 이후에 그다음 뭘 했나요? 이렇게 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체이자가 좀 세다 보니 플러스 된 모든 채권들을 다 회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뭐랄까 집값이 이렇게 있다면, 집값이 이만큼 채워줄 수 있다면, 집값이 원래는 이만큼 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채워진 상태에서 공간이 남아 있는 거죠. 실제 시세가 이 정도까지 한다면 채권이 이 정도까지만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연체이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으므로 굉장히 연체이자 셀 거잖아요. 이 연체이자를 계속 불어나오게 함으로써 집값까지 전부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뭐랄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 금액은 돈은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연체이자를 채움으로 인해서 쭉 차버렸다면 이 돈 자체도 전부 다 이 대부업체로 전부 다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한번 근저당 4,350이 이게 바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이 없는 거죠. 좀 막으려고 해도 계속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서 해결을 못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1억 1천만 원에서 돈이 더 필요하거나 돈 해결을 못했다면 여기서 이 집을 팔아서 처리를 했었던 게 맞은 게 아니었을까. 물론 뭐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번 자산관리 대부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한번 받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채권 채권까지 전부 다 차서 이 모든 집이 전부 다 날아가고 나면 전혀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신협에서 근저당 설정했을 때 여기서도 연체이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연체이자가 설정되는데 이렇게 확정채권 양도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 대부업체의 연체이자는 아닙니다. 원래 신협의 연체이자를 그대로 이전받는 거지 연체이자가 더 세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협의 연체이자가 적진 않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5에서 20% 이상은 나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설정한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연체이자가 굉장히 셌겠죠. 그래서 채권 채권을 전부 다 채우고 또는 플러스 알파로 일반 채권까지 해서 전부 다 채웠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발생을 하면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므로 한번 밀리게 되면 해결이 어렵다는 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무리한 투자는 무리하게 이렇게 메꾸는 거는 꼭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무리해서 투자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므로 항상 안 좋은 일에 대비를 해야겠죠. 투자도 좋지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